예, 오늘 10주차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오랫동안 3장을 했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제 4장, 5장 가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책에서 블락선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블락선도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은 플랜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 플랜트를 구동하기 위한 액추에이터가 붙죠. 구동기가 붙습니다. 보통 구동기 쪽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풋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디스터번스 혹은 외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기 컨트롤러가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의 아웃풋을 측정하는 센서 모듈이 붙고, 내가 원하는 값 타겟 밸류를 넣어준 거랑 비교해서 오차를 구한 다음에 오차에 대해서 제어값을 생성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아래 블락선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와 같이 이제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보통 이제 전달함수 방법으로 시스템을 해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하고 하는 과정을 겪죠.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죠.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 사이에 뭘 해야 아웃풋이 나옵니까?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입니다. 이 컨볼루션이 써놨네요. G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랑 인풋 UT 사이에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하면 아웃풋이 얻어진다. 이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해석법이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연산을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죠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라플라스 도메인, 즉 S 도메인에서는, 즉 S로 표현되는 이 S 도메인에서는 어때요?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저스트 곱으로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스템하고 시그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얘가 시스템이에요. 얘가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비율이에요. 시그널은 뭡니까 그러면? 시그널 시스템 여러분 수업 들으시니까 시그널의 정의는 뭐죠? 시그널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xt 뭐의 함수입니까? 시간의 함수죠. 시간은 무슨 변수예요?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을 뭐로 정의하냐면 function of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independent variable. 다시 시그널이 뭐예요? function of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의 함수를 우리가 시그널이라 부르고, 시스템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블락선도를 그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곱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쉽게 표현하기, 이런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면 쉽게 표현 못했을 것들을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적인 2차 시스템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죠? EZ 오메가 n 붙어 있고 오메가 n 스퀘어 붙어 있고 인풋 단자에 오메가 n 스퀘어 붙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 2번은 S제곱 붙을 거고, 미분 1분이니까 S가 붙었을 거고, 그냥 바꾸는 거는 XS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미분차항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뒤로 넘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두 개를 넘겨서 이쪽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가지고 블락 다이어그램 표현해 볼게요. 봐요. 지금 어떤 서메이션 기호 사이에 인풋이 들어옵니다. 어떤 인풋이죠? 오메가 n 제곱이 붙어 있죠. 그죠? 오메가 n 제곱이 붙어서
붙여서 여기 U라는 인풋이 들어와요. 얘는 더해주면 되겠네. 부호가 양수니까 1번이에요. 2번은 뭔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그죠? 뺐습니다. 뭘 곱했죠? 2Z 오메가 n을 곱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나와야 돼요? SX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S 하나 붙여주고 여기는 XS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냥 빼줘. 한 번 더 빼야 되겠네. 이번에 빼는 놈은 요 세 번째 요 놈인데 요 놈은 어떻게 빼면 됩니까? 요 놈은 오메가 n 제곱을 곱한 다음에 뭐에서? XS에서 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제곱을 표시해야 되니까 뺀 놈을 가지고 나온 놈이 S제곱 XS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S제곱분의 1을 거친 뭐가 나와요? XS가 나옵니다. 얘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제 그리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블락 다이어그램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제대로 된 걸 보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제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오메가 n 제곱 S분의 1, S분의 1 한번 빼서 속도를 만들고 한 번 또 적분한 다음에 위치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미분 방식으로 쉽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브랜치 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갈라지는 놈 이놈이잖아요. 그죠? 어떤 시그널 Y가 나오고 있는데 갈라져서 H1에 피드백 되고 있었어요. 내가 이 포인트를 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G2의 효과를 겪고 난 다음에 온 놈하고 이 앞에서 브랜치 하려면 겪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시그널에서 뽑을 때는 G2로 나눠주면 이 앞에서 뽑은 거 가지고 확인 같은 효과가 되겠죠. 여기서 뽑은 거랑 여기서 뽑은 거랑. 그죠? 이건 어때요? 서밍 포인트를 내가 뒤로 옮기고 싶어. 이 서머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이미 G2가 곱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죠? G2가 곱해져서 왔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서머나 브랜치 포인트를 옮길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슈퍼포지션이 된다는 거야. 중첩이 된다는 거야. 중첩이 뭡니까? 위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인풋이 두 개예요. 레퍼런스 인풋도 있고 디스터번스 인풋도 있어요. 디스터번스도 인풋이니까 중첩의 원리에 의하면 얘를 먼저 0으로 두고선 나오는 놈을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0으로 두지 않고 얘를 0으로 두고 디스터번스에 대한 출력을 구한 걸 y2라고 해보자고. 이 둘을 합친 게 이 전체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과 같다. 이거죠. 다시 표시해보면 일단 D1이 0일 때 아웃풋을 구하시고 R이 0일 때 아웃풋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어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D가 0인 경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 0이면 R분의 Y는 Y1이라고 할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루프를 돌아다니면서 다 곱한 놈이죠. 이게 룹 게인이에요. 룹 한 놈이 뭐예요? G1, G2, H1 이렇게 될 거고 분의 피드 포워드 R에서부터 Y까지 피드 포워드 걸리는 놈이 뭐죠? G1, G2 이게 D가 0일 때죠. 그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Y2를 한번 구해볼게요. Y2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0으로 둡니다. 얘에 대한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죠? D분의 뭐가 들어갑니까? D분의 Y2 출력이 나올 텐데 이 전달함수는 뭐냐면 1 플러스 룹 게인 룹을 다 여기서 또 돌면 룹은 이렇게 돌았죠. 그죠? 그냥 G1, G2, H1하고 같네요. 피드 포워드 패스 D에서부터 Y까지 걸리는 놈 뭐만 걸렸습니까? G2만 걸렸죠. 그죠? 이 둘을 더한 거 이거에 이거네요. 근데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따고 들어온 거예요. 됐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써서 전달함수를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모가 같아요. 왜 분모가 같냐?
룹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룹이 똑같기 때문에 공유하죠. 이거 룹을.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같다. 우리가 이제 시간형에서 제어 시스템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냥 하긴 어렵죠. 왜죠? 직접적으로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대신에 지금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운 이유는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큰 특징? 디퍼런셜 이퀘이션, 지금 미분 방정식이 뭘로 바뀐다? 엘지브레 이퀘이션으로 바뀐다. 대수 방정식으로 바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노미얼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미방이.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먼저 시스템에 뭘 구하죠? 운동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얻죠? 전달함수 얻을 수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 즉 시스템을 얻는 거죠. 그다음 시스템 사이의 인터랙션,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뭘로 표시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표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어기를 설계합니다. 어떤 도메인에 설계하죠? S도메인에 설계해요. S도메인에서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얻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아웃풋의 시간에 대한 응답을 맨 마지막에 얻어냅니다. 그래서 제어기가 이런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예측하게 되죠.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미분 방식을 열심히 배웠는데 용어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교수들의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분 방식 배울 때 입력에 의한 응답이 아닌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과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는 리스폰스입니다. 이니셜 컨디션 말고 인풋이 만들어준 응답을 우리가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해요. 이거는 입력이 만드는 거예요. 인풋이. 둘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된 거죠? 과도 응답,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랑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를 합한 거다. 그죠?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하고 인풋에 의한 응답을 합친 거죠.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 조건의 응답을 호모지너스 솔루션 이렇게 얘기해. 동종해. 이게 다 이쪽 두 개는 이니셜 컨디션이 만드는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적으로는 특혜,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불러요. 용어 참 많습니다. 이 같은 얘기고요.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분도 이렇게도 불러요. 호모지너스 솔루션을 영입력 응답 이렇게 하고 이 뒤에 거 파티큘러 솔루션을 영 초기 조건 응답 이렇게 불러요. 말장난이죠. 그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더하기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완전해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거긴 하지만 다른 책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는 거니까 다른 책에서 스텝 리스폰스,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 이런 뜻이죠. 예, 우리는 사실 4가지 그 크라이테리아를 배웠는데 다른 책에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좀 설명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GS 혹은 HS라고 쓰죠. 요거에 입력을 이렇게 딱 인가해서 나오는 Y 요거 가지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나오는 YT 이거를 내가 스텝 입력을 넣으면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 스텝 리스폰스 단위 계단 응답 이렇게 불러요. 이 그림을 한번 그린 게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말하는 평가 지표는 몇 가지가 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맥시멈 오버슈트. 이게 다를까요? 우리 배운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맥시멈 오버슈트 똑같아요. 퍼센트를 표시하죠. 그죠? 최종값분의 올라간 거의 비율이에요. 비율 퍼센트로 항상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라이즈 타임이었어. 라이즈 타임이 정의는 2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책에서도 어떻게 배웠냐면 10%부터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R 이렇게 표시했죠.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 MP 먼저 해보죠. E2 마이너스 1 오버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제타 파이 제타만의 함수였죠. 라이즈 타임 기억납니까? 라이즈 타임 어떻게 쓰죠? 오메가 n분의 1.8 이렇게 많이 썼어요.
꼭 이것만 있느냐? 다른 책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로 사용할 게 뭐냐면 여기 딜레이, 지연 시간이에요. 지연 시간, 여기 딜레이 타임이라고 써 있는데 딜레이 타임의 정의는 뭐냐면 최종 값의 50%에 이르는 시간이에요. 요만큼의 시간이에요. 50%까지 갈 때 시간을 뭐라고 불러? 지연 시간 이렇게 불러요. DD. 이거 안 배웠죠. 근데 이 지표도 중요해요. 지연 시간이 짧으면 빠른 응답이겠죠. 이게 세 번째 지금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라이트 타임 했고, 네 번째 지표는 뭐냐면 피크 타임이에요. 피크 타임. 우리 이걸 보통 Tmax라고 썼는데 TP 최대값이 이르는 요 시간 어떻게 구하죠? 오메가 D분의 파이였어요. 요 밑에는 오메가 D분의 몇 파이? 2배잖아. 2파이. 요 높이는 오메가 D분의 3파이. 여기는 4파이. 이렇게 하겠네. 한 주기는 여기가 한 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지표였죠. 이게 피크 타임, 상승 시간. 아니죠. 피크 맥시멈, 피크 시간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맨 마지막은 내가 최종값이 이렇게 쑥 들어올 텐데 스테디 스테이트 들어올 텐데 처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야. 그리고 더 이상 안 나갈 때. 그래서 여기 지금 5%를 잡았어요. 95%부터 105%까지 사이에 처음 들어오는 요 시간. 요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 세들링 타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TS의 지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쓴 거는 뭘 썼습니까? 기억나나? 제타 오메가 n분의 얼마 썼죠? 4.6. 이 몇 프로 기준이었죠? 1%였어요. 1%. 이 책에서는 지금 5%를 보고 있네요. 5%는 제타 오메가 n분의 3.2 혹은 3 이렇게 씁니다. 이건 5%예요. 5% 들어올 때는 이게 세들링 타임 되겠어요. 이게 다섯 번째 주제였어요. 이와 같이 다른 책에서는 좀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지연 시간, 상승 시간, 정착 시간이 세들링 타임이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정상 상태 오차예요. 이거 정상 상태 오차는 보통 ESS를 표시하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Y SS에서 뭘 뺀 겁니까? 레퍼런스 값 빼가지고 절대값 준 거예요. 그죠? 다음 주제는 1차 시스템, 그 다음 주제는 2차 시스템이 될 텐데 한번 요거를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차 시스템은 보통 이제 1차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파라미터는 뭐죠? 시상수입니다. 시상수. 타임 컨스탄트. 시간 상수 이런 뜻이죠. 시정수 혹은 시상수.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죠. 얘가 모든 걸 결정해. 주로 어디 나타나죠? 시상수는 우리 회로 이런 시간에 배웠죠. RC 회로. 그죠? 뭐 기계공학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열 전달하는 시스템. 1차 미분 방식은 다 뭐가 특징이야? 뭐로 특징화죠? 타임 컨스탄트로 모든 특징이 다 보여져. 이거에 따라서 리스폰스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단위 계단 응답을 한번 얻는다 그러면 여기다 뭐 넣는 거야? R 자리에다가 S분의 1 넣은 거죠. 그럼 뭘 얻은 거예요? 얘를 얻은 거예요. 얘 얻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게 단위 계단 응답이죠. 그럼 S분의 1 곱하시고 이거 보니까 뭐예요? 부분분수 해야 되겠지. 부분분수에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4분의 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걸 한번 그림을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상수만큼 처음 지나가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몇 %까지 올라갑니까? 63.2%야. 우리 2배의 시간은 잘 안 따지고 3배의 시간이 지나가면 대충 얼마 같다고 얘기하냐면 95%에 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배의 시상수만큼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얼마에 다다랐다 생각하냐면 최종값에 98%. 또 아까쯤 얘기했듯이 우리 그 99% 있잖아요. 1% 크라이테리언 처음 들어오는 거. 요거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4.6t라고 생각해. 타임 컨스탄트의 4.6배가 됐을 때 우리가 99%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들링 타임 구할 때는 어떻게 썼어요? 요거는 제타 오메가 n분의 얼마? 4.6 이렇게 쓴 거야. 요게 99%니까.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얘랑 다릅니까? 시상수랑. 얘가 시상수 효과예요. 2차 시스템은. 얘가 시상수처럼 작동해요. 2차 시스템에선 지금 1차니까 얘기 안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상수의 3배를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최종값의 5%, 시상수의 4배면 얼마? 최종값의 2%, 시상수의 4.6배면 최종값의 1% 이렇게 되겠어요. 또 우리가 램프 입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램프 입력이 뭐예요? 0을 유지하다가 기울기 1로 커지는 놈입니다. 요거는 S제곱분의 1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보시면 요걸 넣는 거예요. 넣으면 이렇게 갈라서 3개로 부분분수가 될 거고 각각 구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이게 오차가 되겠네요. 오차라는 놈은 얘가 T니까 그죠? T에서 요거 빼고 없어졌네. 나머지가 부호가 뒤집혀서 남겠죠. 걔가 남은 게 얘예요. 그죠? 이건 물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이렇게 가면 얘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쫓아가겠죠. 이렇게. 그때 오차가 남잖아요. 그만큼 이게 오차예요. 이게 요 크기를 표시하는 게 요 놈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임펄스 입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임펄스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시간치에서 시간 0일 때 면적이 1이면서 높이가 무한대인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함수를 임펄스 함수라고 하죠.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요? 이거는 레스폰스를 보면 시간축에 대해 어디서 시작하죠? 타워분의 1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타날 겁니다. 3가지 입력 응답을 다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죠.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3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3장을 무지 오랫동안 했는데 그만큼 중요해. 3장을 잘 할 줄 알면 제어가 재밌고 3장을 잘 못하면 제어가 힘들어져. 2학기 때 안 듣게 되고 그러면 1학기 때 배운 것도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2학기 때도 꼭 들으시라고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게 플롯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표준형 2차 시스템의 과도응답. 과도응답은 뭐라고? 뭐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인풋 있을 때는 아니라고. 과도응답은 초기 조건이 있을 때 응답이다.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2제타 오메가 n 하고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모델을 해보면 MBK 혹은 JBK 형태가 많아요. 이건 보통 마찰 계수, 이거는 스프링 계수, 이거는 이너샤 혹은 매스가 되겠어요. 그죠? 상응하게 매칭을 시켜볼까? 이거 J를 나눠야 J랑 똑같아지니까 J분의 B가 2제타 오메가 N이 뭐랑 같냐면 J분의 B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은 뭐랑 같아? 얘랑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오메가 N 제곱은 J분의 K죠.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집어넣으면 제타 찾을 수 있죠. 이 제타 찾은 게 이거예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면 하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응답이 가능하겠지. 단위 계단 응답, 단위 램프 응답, 단위 임펄스 응답. 이걸 하나씩 좀 볼 텐데 다 보진 않고 일부만 보겠습니다. 단위 계단 응답, S분의 1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이죠. 2차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제타 값에 따라서 솔루션 형태가 아주 달라진다는 거야. 제타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기준이 있는데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족 감쇄, 언더댐프드 이렇게 해서 감쇄가 부족하다. 감쇄가 부족하니까 뭐 응답이 어때? 진동합니다. 진동. 이때는 어때요? 크리티컬 댐프드. 임계 감쇄 임계점이다. 이거예요. 감쇄가 없어지는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진동 없죠. 제타 1보다 크면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면 두 개의 1차 함수 형태로 갈라지기 때문에 진동 없습니다. 제타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unstable 이렇게 불러요. unstable. 불안정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부족 감쇄 중에 0하고 1 사이 이 제타가 있을 때 먼저 합니다. 이때는 진동수가 우리가 오메가 n을 알고 있지만 부족 감쇄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냐? 이 부족 감쇄의 양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여기에 원래 우리 고유 진동수 아닙니까? 고유 진동수의 스퀘어 루트 1 빼기 제타 스퀘어만큼 요 값이 줄어들어요. 즉 진동이 약해진다는 거야. 진동이 느려진다는 거지. 그지? 그걸 한번 도입해서 풀어보겠어요. 먼저
이렇게 인풋에 S분의 1 넣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분분수 해야죠. 부분분수 갈랐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거는 하나만, 요 위를 보니까 하나만 넣으면 여기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를 모아놓으면 되겠다. 아, 잠깐 봐봐. 이걸 S 프라임이라고 둘까? S 프라임? 이거 뭐죠? 이거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 오메가 dt고 S 플러스 A에 제곱하면은 E2 마이너스 J AT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 공식으로 외웠던 것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오메가 D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상세해서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면 여기 앞에 필요해. 나머지 똑같아. 사인 오메가 dt.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A 코사인 오메가 dt랑 B 사인 오메가 dt 합성하는 거. 합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들 강의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그 전에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여기 파일을 지금 이렇게 다 아크타니트 써놨는데 요걸 해석하는 방법이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여기 각도가 파이고 여기 분모니까 제타, 여기 분자는 1 빼기 제타 제곱.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게 얼마야? 1이야. 사인이나 코사인 표시에 상관없겠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1차 함수의 1차 시스템 yt를 한번 얻어봤고요. 부적함수의 경우는 어때요? 중구를 갖는 거죠. 그죠? 중구를 가져요. 중구를 가지니까 역시 중구를 갖는 경우에 우리 부분분수법 배웠으니까 활용해서 넣으시고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 세 개씩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보면 무한대로 가네? 얘는 어때? 0으로 가네? 곱했어. 어떻게 되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익스포넨셜이 세상에서 어떻다고? 제일 빨라. 익스포넨셜을 곱하면 익스포넨셜 특성으로 가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지만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이거보단 얘가 훨씬 빨라. 0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익스포넨셜보다 더 빠른 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0으로 가요. 이 부분 0으로 가요. 그죠? 뭐가 남죠? 0에서 1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아웃풋이. 인계감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감세. 감세가 넘쳐나는 경우 넘어서 이제 어떻죠? 이 경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한 거예요. 이렇게 얻어진다. 여기가 분모만 또 딱 떼서 보는 걸 뭐라고 부르죠?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모는 0만 떼서 따로 인수분해 했습니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뭐죠? 실수부니까 이거 뭐라 불렀죠? 우리가 이걸 보고 타임 컨스턴트 혹은 뭐 감세 인자 이렇게 불러요. 이 시상수예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오메가 d의 제곱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쓰고 나면 요걸 줄여서 알파라고 쓰고 뒤에 걸 묶어서 오메가 d라고 보통 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메가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감세 고유 진동수. 실제 이게 시스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감세된 고유 진동수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이게 어떻게 되죠? 오메가 n 곱하기 1 빼기 제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타를 뭐라고 불러요? 댐핑 레이쇼라고 불러. 한 번도 내가 왜 레이쇼인지 설명 안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네. 왜 댐핑 레이쇼일까? 왜 그러냐면 크리티컬 댐핑에서의 분의 액츄얼 댐핑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댐핑이면 어때? 제타 1인 경우니까 오메가 n만 남겠네. 그지? 액츄얼 댐핑은 뭐라고? 감세인자 뭐라고 그랬어? 제타 오메가 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캔슬아웃 하니까 뭐가 남아? 제타가 남아.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레이쇼, 비율이란 말이야. 뭐에 대한 뭐의 비율? 크리티컬 댐핑 분의 실제 댐핑 사이의 비율이다. 레이쇼다. 이해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분모 가지고 분모는 0 하고 한 거 보고 특성 방정식이라 불렀죠. 그죠? 특성 방정식에 근을 구해 보시면 실수축, 허수축이 나와서 이 근을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루트 근이다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죠? 얘 반지름 1에서부터 이르는 요 거리 요거가 뭐냐면 고유 진동수예요. 이거의 실수축값 이거 뭐라 불러? 감쇄 인자 혹은 시상수예요. 얘 시상수. 요 허수축 요걸 뭐라 불러?
요거를 감세 고유 진동수 오메가 D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는 특성 방식에서 근을 구해 보시면 이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 스퀘어 루트 1 빼기 제타 제곱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오메가 d, 이걸 줄여서 알파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다시 이제 기억합시다. 근과 원점 사이 거리는 오메가 n, 근의 실수축 값은 알파 제타 오메가 n이죠. 허수축 값은 오메가 d 오메가 n 1 빼기 스퀘어 루트 1 빼기 제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나 남았어요. 여기 각도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사람도 있고 어떤 책은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요걸 사실 선호하는데 요 세타는 뭐예요? 요거만 세타라고 쓰면 요건 뭐랑 같죠? 아크 사인 제타랑 같아. 왜 그렇지?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내가 한번 뽑은 거 여기 원래 세타로 표시하기로 했잖아. 여기 뭐랑 같다고 반지를 배니까 오메가 n. 요거는 제타 오메가 n. 요거는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 다 오메가 n이 있네. 다 없애버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여기를 내가 지금 세타라고 쓰기로 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제타, 여기가 1 빼기 제타 제곱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인이 어떻게 되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제타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럼 세타는 아크 사인 제타예요. 이게 이쪽에 표시할 때 얘기지 이쪽 각을 표시할 때는 또 다르죠. 그죠? 이쪽 각을 표시한 거는 뭐랑 같죠? 요거랑 같아요. 그죠? 그때는 코사인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근을 구하고 나면 근을 가지고 물리적 의미와 매칭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진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죠? 감세가 이게 크면 클수록 감세가 잘 되는 거예요. 감세 인자잖아요. 얘가 크면 클수록 빨라요. 아시죠? 네,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피크 타임. 우리 피크 타임 구하는 거를 책에서 없기 때문에 내가 노트에서 해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구했지? 먼저 yt를 구하고 yt를 시간에서 미분해. 그 다음에 미분이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지.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고 하잖아. 그치?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거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 찾는 거니까 dy dt가 0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yt 얻어진 걸로 t를 미분해 보시면 이 두 번째 식이 되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탄젠트는 묶인다. 그죠? 탄젠트 합이니까 이걸 합을 탄젠트 합의 공식에 집어넣어 정리하고 탄젠트 오메가 d 이걸 풀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거는 0이라는 조건으로 실험되더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탄젠트 0이라는 거는 요 내부 값이 얼마야 된다? 얼마야 된다? n 파이. 파이의 실수배, 상수배. 파이, 2파이, 3파이는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시면 오메가 d분의 n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n이 1이면 첫 번째 픽이야. n이 2면 언더슛 밑으로 내려간 거에 픽이라고. n이 3이면 두 번째 오버슛의 피크란 말이야. 그지? 이제 우리가 이 설명을 했고 오메가 n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뭐냐 이 오메가 n이야. 멀면 멀수록 빨라요. 얘가 빠릅니다. 빨리 움직여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느려요. 또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요 댐핑 라인 어느 라인을 따르냐에 따라서 어때요? 누우면 누를수록 어때? 댐핑이 커서 진동이 없어지지. 이제 누우면 누를수록 진동이 없어져요. 이제 더 없어요 진동이. 또 마찬가지로 실수축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요거 감세 인자잖아. 그지? 이게 크면 클수록 어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어때? 시스템이 빨라지면서 왜냐면 이 반지름 입장에서는 또 커지는 거니까. 그죠? 이 네거티브 감세 인자 가지는 게 어떤 거예요? 불안정한 경우죠. 또 이렇게 행우수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오메가 d였어요. 얘는 이쪽은 알파, 즉 제타 오메가 n이었고 기억나죠? 그러면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극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오메가 n 있잖아. 그치?
그거보다 더 빨라야 된다면 바깥쪽이 인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댐핑이 진동이 적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댐핑 라인을 그은 다음에 그 안쪽이야. 여기를 두어야 돼. 그치? 그죠? 요 정도로 끊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극을 배치하자. 이게 이제 제어기 설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타겟 영역을 정하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극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어기 설계가 되겠어요.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했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근의 위치 얘기하다가 기존에서 이 근의 위치를 얘기하다가 요 얘기랑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피크 타임 왔었는데 돌아가서 피크 타임에 이어서 최대 오버슛 구하는 거. 이거는 기억나시죠? 최대 오버슛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구했죠? 피크 타임을 구했으면 제타 오메가 n분은 첫 번째 파이. 이게 첫 번째 픽이지. 근데 왜 여기 오메가 n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시간에 오메가 n을 포함한 거야. 원래는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그냥 단순히 시간축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d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분의 파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2파이, 세 번째는 3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최대 오버슛이니까 요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기 위해서 yt를 구한 다음에 1을 뺍니다. 그러면 올라간 오버슛이 나오겠죠. 그죠? 구해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사용한 맥시멈 오버슛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예요. 단위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연 시간이 뭐였죠?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어. 지금 뭐야? 아웃풋을 구한 다음에 시간을 넣고 이게 0.5가 되는 뭘 구해? TD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지연 시간이에요. 딜레이 타임.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아까 그 식이 그걸 근사식으로 구한 게 이 식이에요. 우리 책에 인용이 없어요. 에우란만 안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식이 있어. 그래서 굳이 에우란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오메가 n은 반비례하고 제타에는 비례한다. 즉 제타가 크면 클수록 지연 시간이 느려진다 이거야. 느려진다. 커진다. 오메가 n이 크면 클수록 빨라진다. 이런 뜻이네요. 두 번째 상승 시간은 정의가 원래는 뭐였죠? 10%에서 90%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사실은 구하려면 첫 번째 T1 10%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해. 이 문제 풀면 이거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T1을 구하면 0.1에 다다르는 T1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0.9에 다다르는 시간 T2를 구해. 이게 풀린다면 둘 사이 빼면 뭐예요? 라이즈 타임이에요. 이게 원래 정의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통 어떻게 했어요? 근사식을 구했어요. 여기 보니까 근사식이 되게 지저분하네. 이 근사식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추천했죠? TR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의하라고? 오메가 n분의 얼마? 1.8 이렇게 쓰라고 했어. 우리 책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근사식 중에 제일 간단한 놈이에요. 사실 좀 더 복잡한 놈은 이 놈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정확하죠. 그냥 외웁니다. 오메가 n분의 1.8 이렇게. 요거만이 라이즈 타임이냐 상승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책에서는 또 오가타 책에서는 요 밑에 거는 어디 책에서 나온 거냐면 쿠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요 위에는 0에서 100%까지 상승 시간을 잡는 거는 오가타 교수님 MIT에 이분은 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쿠어는 스탠포드 교수고요. 오가타는 MIT 교수인데 서로 노테이션 다르요. 오가타 교수님 주로 GS 이렇게 쓰죠. 쿠어 교수님은 주로 HS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노테이션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가타 교수님이 정의했던 것처럼 상승 시간을 0에서 100%까지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아웃풋이 얼마가 될 때 시간이야? 1이 될 때 시간이야. 그때 TR이라고 놓고 요거 풀면 돼.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여기 1이 같거든 이렇게. 얘가 얼마여야 돼? 0이면 돼. 얘가 0이면. 그죠? 앞에가 뭐 어떻게 복잡하든 간에 사인 0이면 0으로 가는 거야. 사인 0은 언제야? 파이지. 넘겨서 TR 구하기가 쉽겠네. 오메가 좀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 요거 어느 책에 나오느냐? 오가타 책에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배웠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당연히 요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더 편한 건 이게 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시라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가다 교수님이 유도한 그 식을 쓸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세들링 타임, 즉 정착 시간이 되겠는데, 정착 시간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우리 책에서는 제타 오메가 n분의 얼마? 4.6 몇 퍼센트? 1% 이걸 주로 썼습니다. 사실은 내가 배울 때는 TS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타 오메가 n분의 3.0 이렇게만 있었어요. 이게 5%야. 3.0도 있지만 얘가 3.2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사시이기 때문에 어느 거 딱 쓰고선 이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가능해요. 다 근사식이라서. 보통 3에서 3.2 정도 주고 제타오메가 나눠주면 5%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3.2를 쓰셨네요. 이거는 쿠오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원래 그 세들링 타임은 구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있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만약 5% 구간을 친다면 만약에 얘가 진동하다가 처음으로 5% 들어가는데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진동하다가 아래에서 처음으로 5%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위로 들어갈 때는 1.05%가 되는 거고 아래로 들어가면 0.95가 되는 거잖아요. 요때에 걸린 시간 아닙니까? 요때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 세들링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1.05가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어느 게 맞을지 몰라. 어느 게 먼저 걸칠지 모르기 때문에 둘을 풀어. 다행스럽게도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한식으로 묶입니다. 이게 빼보시면 0.05가 나와서 그 식을 풀어보면 이게 세들링 타임이야. 이 어느 책에 나온 식이냐? 이 책, 이거는 오가타 교수님 책에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 책을 묶어가지고 설명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뒷부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기술고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술 행정고시.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을 다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교수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어디 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다 비슷하지만 다 보셔야 된다. 여기 보면 CTS 이게 뭘까요? 이게 타겟이에요. 이게 1%면 0.01 타겟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래서 5%에 넣는 시간 그러면 0.05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야. 타겟. 여기 만약에 제타가 0.69보다 크면 오메가 n분의 이게 제타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사식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냥 무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댐핑, 진동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제타 오메가 n분의 4.6 쓰지 않고 제타를 위로 올린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실을 거둘 때인데 혹시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전화로 하든가 전화 혹시 하실 분들은 저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제 전화번호는 이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급하니까 빨리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시험 때